안녕하십니까. 종합시다마켓 연차자 고우석입니다. 예,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종자집을 쓰신 정금화상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좀 가져봤습니다. 그래서 자, 이번 시간부터 이제 종자집의 작품들을 하나하나씩 설명하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이제 이 종자집이라는 작품이 있고요. 따로 이제 이 사전에서 찾아보면은 이 종자를 비자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비자라고 써져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이 대바나가리로 이렇게 비자입니다. 대바나가리 비자도 좀 잘 봐주시고요. 이 실담자로 쓰게 되면은 기본의 바를 좀 이렇게 배가 나온 것처럼 좀 써주시고요. 장음A니까 오른쪽에서 쭉 내려주시고, 자, 이렇게 자를 써주시면은 이 비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에 따라서 이렇게 이제 BI의 비자도 있고 또 VI의 비자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발음이 이제 비슷하고 글자도 아무래도 비슷합니다.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날씬하게 써서 이렇게 쭉 내리게 되면은 이 장음의 비가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글씨도 비슷하고 발음도 비슷해서 이렇게 써진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종자를 이 밀교 대사전에서 보면은 이렇게 1891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구명 종자자로 되어 있고요. 이렇게 이제 이 모든 이름을 다 갖춰서 부르게 되면은 이렇게 종자자라고 쓴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경소다서작 종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이나 이렇게 소의 많은 책들을 보면은 이렇게 아들 자자를 써서 종자로 되어 있고, 이 후세학자 다서작 종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후세학자들의 많은 책들은 이렇게 글자자를 써서 종자라고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제존계유 종자자, 이 제존의 모든 제존들은 이 각기 이 독특한 이렇게 종자자를 가지고 있다는 뜻이고요. 이 사만종, 사만이라는 것은 이제 네 가지의 만다라를 이제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찬해법 만다라 지분제라고 되어 있고요. 이 네 가지 만다라 중에서 이것 중에서 법만다라 중에 이렇게 나뉘어서 가지런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법만다라의 그 소개가 우리가 잘 아는 이런 정자라든지 글자라든지 또 이 부호들, 기호들 많은 것들을 이렇게 이제 법만다라 안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만다라는 이제 이 사종 만다라로도 부르기도 하고요. 이 대만다라가 있고, 삼마야 만다라, 법만다라, 또 이 갈마 만다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종자자, 종자는 이 근본지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종자라는 것은 근본의 뜻이라는 의미가 있고요. 고래학자, 해석 종자 명의시라고 되어 있고요. 고래로부터 학자들이 이 종자를 이렇게 이제 이름과 뜻을 이렇게 해석을 할 때 이 개위종총이 언유인생 섭지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두가 그 총괄한 거를 따르게 되는 건데 그 이제 불려지는 거를 말하자면은 이렇게 인생이 있고요. 이 인생과 섭지라는 이 두 가지의 의미가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종별언지, 즉 이 유료인
생인, 본유 등 3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별도로 이제 말하게 되면은 이렇게 이 요인과 이렇게 생인, 이렇게 본요 등의 이 세 가지 뜻으로 불려진다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사전에서 보게 되면은 이 종자에 대한 이 설명만 해도 몇 페이지가 될 정도로 상당히 방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 종자의 내용은 간략하게 좀 설명을 하기로 하겠습니다. 이 실제의 작품을 보게 되면, 종자집의 작품을 보게 되면 이렇게 아미타 3존, 석가 3존, 약사 3존, 부동, A염, 비사문 3존이라고 되어 있고요. 금감계 이 삽 7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30삽이니까 읽을 때는 뭐 금강계 30으로 읽어도 될 것 같습니다. 37존 이렇게 읽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금강계 37존에 대한 종자를 이제 이 징선하사님께서 작품으로 쓰신 것이고요. 그 중에 이제 좀 이 중요한 단어들을 좀 설명해 가면서 종자도 좀 설명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중요한 단어들은 좀 뽑아봤습니다. 그래서 이 금강계라고 되어 있고요. 금강계는 이렇게 대바나가리로 잘 보십시오. 바즈라 드하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 바즈라 드하트죠. 이 실담자로 쓰게 되면은 아마 우리가 이제 중간중간 써봤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바를 써주시고요. 바에서 끊어주시고 즈라에서 끊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자를 써주시고 이 즈라니까 라가 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내린 다음에 올려주시게 되면은 즈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즈라 이 다트인데 이 DHA에 드합니다. 그래서 약간 네모나게 써주시고요. 자, 이렇게 위쪽에다가 장음의 알을 해주시면은 드아가, 장음의 드아가 되겠고요. 이 타를 써주시면서 이 단음에 오를 써주시게 되면은 바즈라 드아트가 되겠습니다. 이 금강계를 이제 밀교 대사전 1050페이지에서 찾아보게 되면은 이 밀교 근본 양부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밀교의 이 근본의 양부 두 가지의 양부의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금강계가 하나가 있으면은 또 다른 것은 이제 이 태장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양부는 이 금강계와 태장계로 나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약칭의 금계라고 되어 있습니다. 약칭으로 할 때는 이렇게 금계라고 한다는 뜻이고요. 상대어 태장질이 평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태장의 그 평등의 이치에 이렇게 상대한다는 뜻이고요. 이 차내지, 이 차별지 법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에는 이 지혜의 이 차별의 지혜의 법문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범어로 이름할 때 본명은 이 바즈라 드하트 아까 써봤죠. 실제 이제 이 밀교 대사전을 봐도 어떤 글자들은 이렇게 알파벳만 써져 있는 경우도 있고 또 실담자가 나와 있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동안 이 50자문을 익히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겠지 않습니까? 그래서 50자문을 익혔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실담자가 뭐 없다 쳐도 이런 알파벳만 보고도 우리가 실담자를 구현할 수 있는 능력이 이제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시청자들의 실력이 일시월장하셨고요. 이 음역차, 이 부일라 다투.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부자인데 우리나라는 부자를 읽는데 이제
바자라든지 박으로 이제 읽어주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음역하게 되면은 이 바지라 다투 아무튼 그 발음대로 된다 치면 이제 그렇게 읽어야 되겠고요. 아무튼 이제 한자로 쓸 때는 이제 이렇게 쓴다는 뜻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즉 금강계 지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즉 금강계의 뜻이고요. 이 박일라 이는 이 개세간 이 견실지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간의 이 굳건한 열매의 견실의 보배랑 이렇게 이어져 있다는 뜻이고요. 매달려 있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우시전구 지최승자라고 되어 있지요. 또한 이것은 이 싸움하는 이 도구, 싸움하는 무기의 최승자, 최고로 승리할 수 있는 것이라 뜻이고요. 고용, 이표, 열의 지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 거로 열의 지혜의 표현으로 사용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금강정경 계제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서 운하기를 금강이라는 것은 이 시세간 소유 견보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세간 소유의 이 견보 아주 단단한 보물이라는 것이고요. 보물이라는 이름이고 이유열의 실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열의 실제의 지혜의 깨달음이라는 것이고요. 비장기라는 경전과 또 책과 또 종비론 등 대다장금 대다장금강 서기치 이렇게 읽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대다수의 이렇게 이제 책들에서는 이 금강을 해석하게 되면은 이 지혜로서 이렇게 해석하는 뜻이고요. 아까 우리 알파벳 썼던 이 위에는 다투, 이 타도죠. 이 타도는 이 개라는 뜻입니다. 이 개와 또 이 체와 이 신이라는 뜻이고요. 차별의 여러 가지 뜻이다. 차별제이다는 뜻이고요. 고수, 여기, 개 이런 거로 비록 이렇게 이 개로 이렇게 역할지라도 역가의 위체, 혹, 신 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또한 이렇게 체로 해석을 하고 또 이렇게 신 등으로 뜻을 해석해도 가하다 역시 가하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금강계 이 37존의 이런 종자들을 이제 증선원사님께서 써주셨고요. 따로 이제 이 금강계 37존을 좀 모아봤습니다. 그래서 이 밀교 대사전에서 찾아서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강계 이 만다라 직은 이 본제존이라고 되어 있고요. 예지여차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강계의 이 만다라 물론 이제 이게 우리가 이제 차다처럼 보여도 쓴박이 도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만트라를 이제 쓸 때 만다라라고 읽다 보니까 아무튼 이제 우리의 발음은 도지만 그래도 뭐 만다라라고 읽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금강계의 만다라의 근본의 제존을 이렇게 펼쳐보면은 이제 이와 같다는 뜻이고요. 이렇게 오불과 사바라밀 보살과 16대보살, 팔공양보살, 이 사섭보살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오불은 이렇게 대일, 아축, 보생, 아미타, 불공성치가 있고요. 이 사바라밀 보살은 이 금강, 이 보, 법, 갈마가 있습니다. 그리고 16대 보살은
이 네 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이제 보리신문에는 살타와 왕, 예, 희가 있고요. 복동문에는, 두 번째로 복동문에는 보와 광과 당과 이 소입니다. 웃을 소자를 이제 이렇게 썼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지혜문, 이 법과 니와 또 인, 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네 번째 정지문에 보면은 업과 호와 아와 곤입니다. 이 팔공양보살은 이렇게 첫 번째로 이 내사공양이 있고요. 희와 만과 가와 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외사공양입니다. 이 향과 화와 등과 도양이 있고요. 이 사섭보살은 이렇게 구와 이 색과 이 쇠와 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따로따로 우리가 이제 하나하나씩 종자를 알아가면서 또 기회가 되면 또 하나하나씩 또 설명해 드리는 또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저 아름다운 이 증선 화상님의 작품을 보십시오. 이렇게 이제 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데일레라고 적어져 있고, 실제 작품에서는 이렇게 이제 종자가 써지고 이렇게 데일열이만 써져 있습니다. 따로 알파벳은라든지 뭐 대반나갈이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원래 이제 원작을 보게 되면은 글씨가 이제 검은색으로 되어 있는 게 이 특징입니다만은 좀 이 증선 화상님의 작품을 좀 돋보이기 위해서 글씨를 좀 황금색으로 좀 바꿔봤습니다. 잘 봐주시고요. 이 종자집을 제가 이제 처음 접했을 때 굉장히 감격스러웠습니다. 글자도 그 아름다움도 있었지만 이 종자를 좀 읽고 싶은, 종자의 글자가 도대체 어떤 글자인가가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하나씩 정리를 하면서 알아보는 재미도 있었지만 굉장히 모르는 글자들도 많고 그럴 때 이 도움을 받았던 게 바로 대만에 계신 임광명 스님께 쓰신 밀교 대사전에서 글자를 찾아가면서 여기 써져 있는 이렇게 대일열이라든지 한자의 그런 글자를 보고 그 글자를 찾아서 밀교 대자 사전에서 찾아보니 이렇게 종자에 대한 내용도 상당히 좀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종합시다마 개론에서 이 종자에 대한 음가를 적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밀교 대사전이 없었으면 아마도 이런 음가를 알기가 어려웠을 겁니다. 그래서 아무도 항상 말씀드리듯이 밀교 대사전을 써주신 우리 임광명 스님께 항상 경의를 좀 표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종합시다마 개론에서는 이제 이렇게 크게 글씨를 보통 이제 종자집의 작품을 보면은 글씨 하나당 한 페이지가 될 정도로 글씨가 굉장히 큽니다. 그렇게 크게 글씨를 이제 표기를 해줘야 종자에 대한 그런 아름다움을 볼 수가 있는데 또 지면 관계상 그렇게 크게 글씨를 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종합시다마 개론은 글자를 좀 작게 썼지만 아무튼 지금 유튜브에서는 뭐 그런 제약이 없으니 가급적이면 작품에 있는 그대로의 큰 작품으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보여줘서 종자의 그런 아름다움을 좀 많이 좀 보여드리고 싶은 좀 개인적인 소망이 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이 바이로 차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마하바이로차나, 이 대일열이라고 되어 있고, 이게 이제 밀교 대사전에 보면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궁금했던 게, 이 대일열에 대한, 각 종자에 대한 이 이름들에 대한 실담자를 써보고 싶었던 게 이제 상당히 이제 제
궁금하고 좀 소망했던 부분들이고요. 그런 부분들은 이제 밀교 대사전을 이용해서 찾아서 이렇게 이제 거기에 이제 물론 이 실담자가 없는 경우는 이제 알파벳을 보고 실담자를 구해내서 종합 실담학 개론에 적어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이 주안점을 뒀던 것은 실담자 이 정자에 대한 그 발음에 대한 표기와 또 거기에 대한 각 이런 종자의 그 이름들을 실담자로 기록하는 게 상당히 좀 저에게는 가장 큰 일이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이 마하바이로 차나니까 마하바이로 차나 이렇게 끊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마하는 많이 써봤습니다. 위에 있는 저 대바나가리도 잘 봐주시고요. 종합시험학개론은 따로 이제 대바나가리를 기록해 놓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이 방송과 또 교재를 많이 참고하시면서 공부를 하시게 되면은 우리 시청자들의 수준이 금방 일취월장 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자, 그동안 이제 많이 써보셨을 마하를 써주시고요. 자, 장음이니까 위에다가 아 표시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자, 바입니다. 자, 다를 써주시고 왼쪽에 위에다가 2개 해주시면은 바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로죠. 기본에 라를 써주시고 오니까 왼쪽에 하나, 오른쪽에 하나 이렇게 위에다가 써주시면 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뾰족하게 차니까 뾰족하게 써주셔서 바랑 VA 바랑 구별을 해주시고요. 자, 이렇게 또 나를 쓰시게 되면은 마하바이로 차나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또 이제 이 대일렬에 대한 부분들 좀 상당히 좀 대일렬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좀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이 명의라고 되어 있고 이제 이름과 뜻을 보면은 이 밀교 최근본 지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밀교에서 가장 높은 이렇게 최고의 근본의 부처라는 뜻이고요. 이 법명은 이렇게 마하바이로 차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따로 실담자는 없어도 우리가 이제 다 알파벳을 보고도 실담자를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써보시면 되겠고요. 아까 써봤습니다. 그래서 음으로 가게 되면은 마하비로 차나, 바이로 차나 이러고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쓰는 것이고요. 이 마하는 이렇게 마하, 이 뜻이 이렇게 대와, 이렇게 다와, 승이라는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바이, 이 비자 글자는 보편이라는 뜻과 이렇게 광박, 고현의 뜻이 있다는 것이고요. 이 로차나는 이 가역위 대편족, 이 대일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가이 대편족 혹은 이렇게 대일로 이렇게 역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일열애로 이렇게 풀이를 하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그 부분을 이어서 이렇게 또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요. 이 T39는 이제 보통 이 대정신수 대장경의 제 39책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경소부이고요. 거기에 번호 1798번을 보면은 금강정경 대유가 비밀 심지법문 의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내용에 이제 이 구절 보면은 이제 보시면은 이렇게
범운 비로차나라고 되어 있죠. 범운에 이르기를 이렇게 비로차나, 바이로차나 이 글자이고요. 차번, 최고현 광안장 열애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것을 번역하게 되면은 최고현의 최고로 나타나는 이 넓은 눈, 네, 감춰진 이렇게 열애. 그래서 최고현 광안장 열애라고 이렇게 번역이 된다는 뜻이고요. 비자는 최고현이라 이렇게. 이 비자는 최고현이라는 뜻이고요. 이 로차나는 광안이라는 뜻이라는 것이고요. 선유, 번위, 편조왕열애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일찍이 번역한 걸 보면은 이렇게 이 편조왕열애라고도 했고요. 이 우유, 번위, 대일열애, 차병약이 명의 권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또 번역한 거를 보면은 이렇게 대일열애라고 되어 있고 이것은 이렇게 나란히 약한 것인데 이 이름과 뜻이 이렇게 문이다. 이름과 뜻의 문이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대일열애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오차열애 또한 이 열애 이렇게 열애라고 하고요. 열애에 또한 명불, 보살, 안열애, 영명, 불보살, 안열애 이렇게 읽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한 역시 이름하기를 불보살, 안열애이고 영명, 이 제불보살모 이렇게 또한 이름하기를 제불보살모라 이렇게 제불의 보살의 어머니모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역명 제불보살 최상광박 청정자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또한 이름하기를 이 제불보살 최상 광박 청정장이라고 한다는 뜻입니다. 자, 이 종자집을 시작하는 이 단계다 보니 이 비로차나 바이로차나가 들어가 있는 진언을 한번 소개를 한번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찾아보니 이제 이 대비로 차나를 가지고 검색을 해본 결과 이렇게 이 대정신수 대장경의 제18책 밀교부의 번호 882번에 불설일체 열애 진실섭 사승현증 삼매 대교환경을 찾아보면은 다음과 같은 이 주문이 있습니다. 주명, 주의 이름이죠. 상당히 깁니다. 일체열의 부소생, 일체열의 족광대 법용섭, 일체성취사, 일체열의 인 대명이라고 되어 있고요. 이렇게 이제 대비로 차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게 이제 이 한자의 발음이다 보니까 가급적이면 이렇게 이제 이 음가에 맞는 이 발음으로 좀 읽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밑에 있는 이제 알파벳과 거의 발음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옴, 이 사르바, 타타가타, 이 무스티, 밤 이렇게 읽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우리가 읽는 발음은 다르지만 이 한자의 발음을 이렇게 이제 그 음가 원래 실담자의 그 음가로 이렇게 이 한자도 읽어주면은 한자에 대한 그 음가를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또 장점이 있으니까 한 번씩 해보시고요. 자, 이
주문은 따로 이제 이 실담자라든지 글자가 없습니다. 한영어로만 되어 있는 작품이고요. 어제 만한 몽고 서번 합벽 대장전주에 보면은 이제 이 따로 이제 이렇게 이 제5투, 제4권, 제29엽을 보면은 이렇게 이제 작품이 써져 있는데 물론 이제 이 음가는 써져 있지 않습니다. 이런 음가들은 이제 앞에 신편이라고 따로 붙어 있는 대만의 임광명 스님께서 쓰신 이 작품이 따로 있습니다. 대장전주의 그 작품을 보고 찾아서 음가를 기록해낼 수가 있었고요. 거기에는 이제 음가를 가지고 이렇게 이제 대바나가리로 구현을 했습니다. 작품에는 이제 알파벳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알파벳을 보고 대바나가리를 구현하든지 또 실담자를 구현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훨씬 이제 이 자모를 터득했기 때문에 공부가 훨씬 쉽습니다. 그래서 자, 옴 사르바 따따가따 무스티 밤으로 되어 있고요. 자, 한번 써보겠습니다. 그래서 칸이 좀 부족하니까 두 줄로 좀 써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아무래도 이제 주문처럼 똑같이 이렇게 써주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옴 써주시고요. 자, 아무것도 붙지 않는 사입니다. 이 똑같이 마찬가지겠죠. 사 이렇게 르바에서 끊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라를 먼저 써줘야 되니까 위에서 T자 모양으로 써주시고 아래쪽에 바를 써주시면은 사르바가 됩니다. 이렇게 사르바를 써주시고요. 이 타타죠. 타트아 THA의 트합니다. 그래서 타를 써주시고요. THA의 트아를 써주시면서 장음을 써주시면은 이렇게 타트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따죠. 이 가와 타 이렇게 가에서 끊으시고 자 이렇게 가를 써주시고요. 타를 써주시고 무스티입니다. 무에서 끊으시고 스티에서 끊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 무를 써주시고요. 이 아래쪽에 점이 있는 사입니다. 타도 마찬가지로 밑에 아래쪽에 점이 있죠. 잘 봐주시고요. 달팽이처럼 말아주는 샤입니다. 말아주시고 써주시면서 아래쪽에 이렇게 타가 써주고요. 단음이니까 좀 좁네요. 이렇게 쭉 내려주시면은 스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BAM의 밤입니다. M자 밑에 점이 있습니다. 올려주시고 좀 배가 너무 좀 써주신 다음에 위에다가 이렇게 점을 찍어주시면은 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옴 사르바 따따갔다 이 무스티 밤이라 해서 잘 봐주십시오. 그래서 자 실제의 작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필체이겠습니까? 그래서 이 네 가지로 되어 있는 이 대장전주의 아름다운 작품입니다. 몇 번 소개를 해드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른쪽부터 첫 번째가 만주어, 여기가 이제 만주어 부분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만주어 부분, 이 두 번째가 한자죠. 세 번째가 이제 몽고어입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몽고어도 잘 봐주시고요. 이 네 번째가 이제 가장 왼쪽에 있는 이 글자가 이제 티베트입니다. 그래서 아까 봤던 그 알파벳의 음가를 가지고 티베더를 기준으로 해서 이 글자를 풀면 됩니다. 이제 글자가 많지가 않기 때문에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 기억을 되살리십시오. 자 첫 번째로 옴입니다. 자
이 첫 번째 라인에 있는 글자가 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글자가 네 가지 모든 문자가 옴을 뜻하고요. 이 그 다음에 글자가 사입니다. 아무것도 붙지 않는 글자 기억나시죠? 사가 됩니다. 그리고 이 글자가 세 번째 글자가 르바입니다. 르가 붙고 작품에서는 이제 아까 봤을 때는 이 VA로 사르바가 되어 있었는데요. 작품을 잘 보면 이 작품에서 이 글자는 B입니다. 이렇게 알파벳 B로 사르바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르바이고요. 이 뭐 팁에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그 라의 그런 표기가 이렇게 살짝 위에 T자 모양으로 붙은 겁니다. 그 원리가 실담자랑 같다는 것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잘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가 타입니다. 이렇게 TA의 타지요. 이렇게 타를 쓴 것입니다. 그리고 이 다음으로 이렇게 THA의 트하지요. 그러면서 이 글자가 장음이었습니다. 이렇게 장음으로 표기했었죠. 아마 기억나실 겁니다. 그래서 이 장음의 표시를 이렇게 이제 T베더에서는 아래쪽에 이 표시로 장음의 아가 표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한자를 보면 여기 아자로 이렇게 표기가 된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한자의 표기가 글자가 합쳐진 겁니다. 굉장히 이런 한자를 우리가 보기가 어렵습니다. 아무튼 이 대장전주가 주는 굉장히 아름다운 가치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저 사르바도 보시면은 이렇게 르바이의 그 음가를 이렇게 표기를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비교해서 보시면은 굉장히 학자들의 그런 고심을 엿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 다음으로 이제 가지요. GA의 가입니다. 이렇게 가가 되는 이 음가의 글자이고요. 우리는 갈로 읽을 수 있겠지만 가로 읽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에 보셨던 타, 똑같은 타입니다. TA의 이렇게 타이고요. 자, 다음으로 무입니다. 먹으로 써져 있어도 발음은 음가는 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무가 되겠죠. 무. 이제 이런 글자는 쉬운데 이렇게 이제 스티. 아까 봤던 그 스티의 글자가 여기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S자 밑에 점이 있는 이 음가와 또 T자 밑에 점이 있는 이 음가와 또 이렇게 이가 합쳐져서 이 스티를 이렇게 쓴 겁니다. 그래서 이 보시면은 이 T베더도 이렇게 상당히 오묘하게 써져 있고요. 한자도 거기에 맞게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음가를 이 한자에 우리의 발음을 읽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아까 공부했던 그 알파벳의 음가를 가지고 이거를 읽으면 되겠습니다. 그럼 훨씬 쉽습니다. 그리고 자 보시면 이렇게 또 이 담입니다. 그래서 BAM이죠. 이렇게 밤의 M자 밑에 점이 있는 이 밤의 음가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한자도 보시면 이렇게 이제 아래쪽에다가 마를 적어놓은 거 보입니다. 그래서 예, 마에다가 이제 앞에 입구자가 있는 상당히 독특한 마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옴 사르바 타타 같다 이 무스티 밤 이렇게 짧은 진원이다 보니 이렇게 쉽게 우리가 읽고 또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이 작품을 잘 봐주십시오. 대장전주에 나와 있는 이 티베더의 그 문자를
현대 문자의 기법을 이용을 해서 이렇게 쓰게 되면 이렇게 써집니다. 그래서 똑같이 이렇게 옴, 사르바, 따따, 가따, 무스티, 밤 이렇게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대장전주의 그 표기가 얼마나 정확하다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이 티베더의 음가를 가지고 알 수가 있는 것이고요. 실제로도 작품에 이제 동문운통이라는 그 작품을 보게 되면은 그러한 원리들을 설명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언니가 또 기회가 되면은 이 동문운통의 이 천축잠오보를 한번 간략하게 좀 설명을 해드리는 좀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글자는 이제 티베더 음가의 알파벳이었고 우리 이제 실다머의 그 기록하는 이 알파벳으로 보게 되면은 이렇게 써집니다. 똑같은데 마지막에 이 밤만 다르다고 보시면 되겠죠. 아까 위에서는 이제 이 BA의 밤으로 써졌는데 여기서는 이제 이 VAM의 밤으로 써진 게 그 차이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써봤습니다. 아까 이 칸이 좀 좁아서 글자를 좀 잘 못 썼기 때문에 여기서 한번 좀 길게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똑같이 이렇게 옴을 써주시고요. 사를 써주시고 이 바를 써주시면 이 사르바가 됩니다. 그리고 트하죠. 장음의 표기를 해주시고 이 가를 써주시고 타를 써주시고 이 무를 써주신 다음에 달팽이처럼 말아주시면서 왼쪽이 위에서 쭉 내려주시면은 이 무스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다음으로 이제 VAM의 밤입니다. 그래서 날씬하게 써주시고 자 점을 찍어주시게 되면은 옴 사르바 따트아가따 이 무스티 밤이 되겠습니다. 이 실제로 이제 종자가 있는 많은 작품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거를 좀 좀 드리려고 좀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제종불상 도이라는 작품이 있는데요. 그 작품의 2권의 이 3페이지에 보면은 이렇게 이 금강계 대일열이가 있습니다. 금강계 대일이라고 적어져 있죠. 그래서 이 중요한 거는 여기에 있는 이 종자가 중요한 겁니다. 밤이라고 되어 있죠. 아무래도 이제 배가 나온 것처럼 글자가 적어져 있으니까 이 BAM에 가깝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밤으로 이렇게 글자가 적어져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가지고 있는 이 판본의 이 제종불상 도의는 이제 흑백판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인본의 흑백판이고 이 그림들이 아무래도 흑백에 이제 검은색으로 되어 있고 흰색만 있다 보니까 좀 작품을 좀 더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좀 금색과 파란색을 좀 섞어서
그림을 좀 다시 좀 보완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이 작품을 좀 잘 봐주시고요. 이 실제로 이제 이 작품의 오른쪽에는 첫 번째 이 줄에 있는 이 글자가 있고, 또 이 왼쪽에는, 작품의 왼쪽에는 이 두 번째에 있는, 아래쪽에 있는 이 글자가 적어져 있는데, 그렇게 작품을 이렇게 글자를 넣어서 해주다 보면은 글자가 작아서 보이지가 않을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글자는 따로 빼서 이렇게 보기 좋게 좀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금강계 종, 이 비로차나, 불과 지기, 이 흘, 금강, 시, 보리개, 자, 성야라고 되어 있고요. 이 금강계는 이 비로차나 불의 이 지혜의 열매를 이렇게 따르는 것이고요. 이렇게 이제 이 금강계의 비로차나 불의 이 지혜의 열매가 일어나서 도달하는 것을 이렇게 따른다는 그런 의미가 있고요. 이 금강은 이것은 우리가 이제 보제계로 해도 되고 뭐 보리계라고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보제계랑 같다는 소리고 이 보제계의 성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금강의 의미를 이렇게 풀어줬습니다. 그리고 대일경 과보초라는 것에 보면은 이 비로차나 시일 지별명 즉 여암편명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로차나는 이것은 이 일의 대일, 그러니까 우리 태양이겠죠. 이 해의 그 별명이고 곧 이것은 여암편명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어둠이 이렇게 두루 밝아지는, 널리 밝아지는 그런 뜻이라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까는 이제 이 금강계의 이 대일열이고, 여기는 여기 태장계의 대일입니다. 대일열이고요. 잘 보시면 여기에 이렇게 종자가 적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독특한 글자죠. 독특한 글자인데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아의 장음에 이렇게 이 글자 알파벳 음가로 치면은 장음의 아의 장음에 이렇게 H자 밑에 점을 찍어주는 이 글자가 되는 겁니다. 이 글자의 음가이고요. 이 글자인데 좀 독특하게 쓰기 위해서 아래쪽에서 이렇게 글자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이렇게 써 있는 글자인데 이 부분을 이제 이어서 이렇게 가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부분이 돼서 이 장음의 아로 만들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점 두 개, 오른쪽에 점 두 개니까 H자 밑에 점이 있는 글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채자의 글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글자를 모를 때는 도대체 이 글자가 무슨 글자인가? 아라는 글자는 같은데 도대체 이게 아오이인가? 아가 어떤 글자인가 보다가 나중에 공부가 되면서 이게 장음의 아의 이렇게 H자 밑에 붙은 아흐라는 장음의 아흐라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글자는 아무튼 이
태장계 대일열애의 이 종자의 글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범은 비로차나 차번 이 최고현 광안장 열애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범어로 이제 운할 때 비로차나인데 이걸 번역을 하게 되면은 최고현 광안장 열애라는 뜻이라는 것이고요. 태장 본종 중생 번뇌 욕처기 이 열의 지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태장계의 이 본래 이 중생의 번뇌가 일어나기를 나타나는 곳에 이 열애의 지혜의 그런 징표, 도장에 이런 것들이 나타나서 쫓는다. 이렇게 쫓아간다라는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태장본, 중생번뇌, 이 욕처기 열에 진호되어 있고요. 여기 이 글자가 상당히 좀 독특합니다. 보통 이제 마음심자로 되어 있는 뇌자인데, 아무튼 여기 이제 부라자로 되어 있지만 아마 같은 의미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종자집의 이 작품을 이제 처음 설명하다 보니 좀 다양한 각도로 하다 보니 좀 시간이 상당히 좀 많이 흘렀습니다. 아무튼 좀 다음부터는 이제 좀 아무튼 글자에 대한 설명과 더불어서 또 실제 음가들 또 이 계속해서 종자집도 좀 설명해 가고 또 중간중간 또 여러 개 닿는 대로 또 좋은 자료가 고전에 좋은 자료가 있으면은 또 소개하는 시간을 또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